해양 쓰레기 줍기 전 이것만은 알고 줍자. 우리나라 법에서는 해양 폐기물은 크게 해안 폐기물, 침적 폐기물, 부유 폐기물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해안 폐기물은 바닷가에 있는 폐기물을, 침적 폐기물은 해저에 가라앉은 폐기물을, 부유 폐기물은 해상이나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해양 폐기물이라는 게 해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닷속에 부유하는 거, 떠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 가라앉은 쓰레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해변 쓰레기는 소금물에 젖지 않았으니까 일반 쓰레기로 분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시고, 지자체마다 좀 지침을 다르게 주시거든요. 그렇게 바닷물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고, 대체로는 그런 쓰레기들은 그냥 폐기였어요. 이런 거를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저희는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처리하시는 것도 그 지자체의 상황마다 그리고 수거하시는 업체마다 달라요. 국내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 것은 어업 쓰레기였고, 단일 개수로는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에 해외에서 유입된 생활 쓰레기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폐기물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정화단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다양해가지고 해양 쓰레기도 진짜 많고요. 담배꽁초 이런 것도 진짜 많고, 확실히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그런 담배꽁초라든지 플라스틱 컵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돌틈 사이에는 파도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밧줄이라든지 그물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해요. 이제 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해양 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이 어업용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쓰레기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부표, 플라스틱, 페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은데 한 70% 이상은 폐어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해서 분석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나온 수치로는 80%가 중국에서 온 쓰레기였고요. 뭐 아랍에서 온 쓰레기도 있었고 일본에서 온 쓰레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대만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전체 쓰레기 중에서 80%가 해외에서 온 쓰레기였어요. 저희가 수거한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정화활동을 하다 보면 가전제품과 가구와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겁고 큰 쓰레기가 종종 발견됩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쓰레기는 읍면 사무소나 지역 자치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지역마다 수거 가이드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준에 맞게 쓰레기를 처리해 주세요. 해양 쓰레기의 경우 소금기를 물로 씻어내는 탈염 과정을 거쳐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해양 쓰레기가 탈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처리 과정에서 분류 기계들이 부식되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꼭 일반 쓰레기와 구분해서 배출해 주세요. 해변 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다양한 루트로 처리 시설로 이동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수거 일자와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류가 가능한 쓰레기통을 활용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수거를 요청해 주세요. 바닷물이 닿아 탈염이 필요한 쓰레기는 바로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마대자루에 따로 담아주세요. 제로웨이스트 샵을 통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근처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다면 수거 중인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표 확인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 기업 대상 챌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쓰레기를 SNS에 업로드하고 해당 기업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러한 캠페인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에 책임을 지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 조사서로 기록을 남겨주세요.
쓰레기 조사서는 어디서 어떤 쓰레기가 발생해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인 전 세계 쓰레기 수거 데이터는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정책 결정권자, 연구진 활동가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조사서 작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주운 쓰레기의 품목과 수량 정도만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쓰레기 조사 카드는 클린스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환경보호단 레디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조사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해양 쓰레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해양 쓰레기의 양은 3년 전보다 45%가 증가해 약 13.8만 톤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양에 비해 처리량은 매우 미비하다고 하는데요. 청정 바다로 알려진 제주도의 경우 도내 쓰레기 매립지에 처리되지 못하고 쌓인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지역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 쓰레기는 주워도 문제, 안 주워도 문제인 상황이죠.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활동 단체들은 다양한 환경기업과 협업하여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제주바다는 재활용 컨설팅 기업 테라사이클과 함께 폐 부표를 가공하여 캠핑박스를 만들었고, 디프다 제주는 해양 쓰레기 처리 기업 포어시스와 함께 폐 그물로 화분을 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업과 단체의 노력과 다양한 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다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겠죠.